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때문에 지금 좌파 진영, 진보 진영도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이 지금 법무부의 훈령 때문에 언론 노조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법무부의 이 형사사건 보도 원칙 훈령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이 훈령에 따르면 기자들은 이제 검찰 관계자를 검사든 수사관이든 못 만납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보도 담당자만 만나야 됩니다. 오보를 낸 기자는 아예 검찰 출입도 못하게 됩니다. 이 오보가 어떤 건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훈령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참고인 소환,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촬영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깜깜입니까? 아무튼 이 50 시절도 하지 못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보도 통제가 검찰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법무부 차관을 불렀습니다. 김호수 차관, 그리고 검찰국장, 그때 아주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지시한 데 따라서 이렇게 서둘러 훈령을 만든 겁니다. 여론 수렴도 필요 없고 예고기간도 필요 없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보이는 그런 집단에서조차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론 노조라고 있죠. 언론 노조. 기자협회라고도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진보 좌파 입장에서는 확실한 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노조조차도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이 법무부 훈령에 대해서 언론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는 이 언론 통제 시도다, 중단하라, 곳곳에서 지금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손꼽는 그쪽 사람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유야무야됐고 있으나 마나한 이런 조항이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또다시 강조를 했는데 강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오버인지 기준도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정보도가 있다. 반론보도권도 있고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입까지 제한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설훈이 비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주 특별한 상황.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입 제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오늘 불교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법무부가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논의하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보이는 규정에 대해서 여러 수렴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수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자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정국에 기자들을 옥죄는 이런 훈령을 지금 법무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시급하게 땡겨서 12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소환되면 기소되고 뭐 구속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그런데 이제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런 기사들을 설령 기소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공소장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게 뭔 지금 언론 탄압입니까? 이게 모두 다 조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자, 수많은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조국 일가의 의혹들을 비리들을 취재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입시 부정, 펀드 불법 투자, 교사 채용 뒷돈, 온갖 파렴치한 이 의혹들을 보도했는데 이게 오보였습니까?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조국 장관, 전 장관,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오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보나 가짜뉴스를 낸 기자들은 검찰 출입을 못합니다. 자,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은 동양대 표창장 문제라든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 다 가짜뉴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게 가짜뉴스였습니까? 가짜뉴스라고 한 조국의 말이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훈령이라면 법무부가, 검찰이 이거 가짜뉴스야 그러면 다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기자들은, 언론들은 보도를 못합니다. 진실을 보도해도 가짜라면 어떻게 합니까? 출입도 못합니다. 자, 이런 깜깜이 암흑세를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열려고 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낸 이 훈령대로라면 이제 그 보도를 한 기자들은 검찰 취재도 못하고 출입처에서 쫓겨납니다. 인권보호, 조국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왜 미국이 민주주의의 이 선조, 이 선구자, 영국, 미국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언론 자유를 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미국 수정헌법의 1조는 언론 자유를 갖다가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언론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유튜브 탄압을 비롯해서 언론 탄압을 하는 독재 정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법무부가 나서서 이런 이상한 언론 탄압 규정을 만든다. 심지어 언론 노조조차도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불편해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조국 옹호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